개별 이 숙박업을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 검토된다는 말씀 좀 드렸고요. 이슈와 법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서 살인 혐의 받았었죠. 병원장 그리고 집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합니다. 먼저 이 사건 기요부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6월에 20대 산모인 A 씨가 이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그 낙태 수술을 하는 어떤 과정과 회복 경위를 브이로그 형태로 올렸었고요. 그 당시에 올린 그 유튜버가 본인이 이제 36주 차에 임신을 중단했다라고 하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36주라고 하면 아이가 상당히 큰 시점이라 이게 사실이 아닐 거다. 맞아요. 맞다면 영아의 살해일 거다라고 이제 논란이 한참 대체로는 있었는데 사실이 아닐 것이다. 그쵸. 자작극이다 그냥. 네. 예. 그랬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본 결과 실제로 확인이 됐고 또 해당 병원까지 특정이 돼서 구체적인 수사에 나섰던 것으로 경과가 진행됐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출두했던 집도의 병원장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고 하는데 살인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보통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이 정도면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예측을 했는데 다만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법원에서 밝힌 사유는 뭐였냐면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 이 말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이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 증거로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걸 본인들이 안 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증거인멸을 염려는 없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의사하고 병원장이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한 사람들이고 또 사건 경위 등에 비춰보면 이게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요즘에 법원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이제 불구속 재판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한 지 꽤 몇 년 동안 되긴 했는데 뭐 증거인멸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이 중요성,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무거움 정도잖아요. 이 정도면 범죄 혐의가 무거운 거 아닌가?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판시 사항 중에 일부 중에는 보면 어떤 내용도 있냐면 이제 그 추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현재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쟁점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 어떤 추가적으로 밝혀져야 될 수사를 통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함께 겹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산모도 현재 살인 혐의에서 제외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구속영장 신청도 이 부분도 안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그 일반인들께서 생각하시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낙태면 낙태죄로 처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일단 2019년에 모든 낙태를 처벌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요. 일정 기간 이내에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고쳐라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을 했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서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살해죄, 이번에도 이제 살인죄가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아이를 살인한 것은 의사들이 이제 나온 아이를 살인하거나 했을 것이지 산모가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인 것은 아니다라고 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쟁점이라든지 사실관계라든지 다툼이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재판은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재판이고 논란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36주 낙태 사건 수술한 병원, 이 사건 말고도 화장을 한 태아가 더 많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낙태 수술이 이뤄진 것은 지난 6월 25일부터 그 죽은 태아가 이제 병원 내부에 보관됐다가 7월 13일에서야 인천의 한 화장장에서 화장됐다고 하는데 이게 타임라인을 한번 보면 7월 11일부터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보건복지부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니까 급하게 시신 화장 절차에 돌입한 정황이 이제 비춰졌고요. 당시에 이제 낙태 수술 비용은 이제 900만 원이라는 거액이었는데 경찰은 이제 화장 정황이 파악된 다른 여러 태아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수백만 원대여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급하게 화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장을 급하게 했다 이런 의혹인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이게 가능했던 건지 이런 의심도 질문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화장장을 급하게 누군가가 개인이 섭외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다면 그 화장장과 종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모종의 거래 관계가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하게 진행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얘기대로라면 경찰에서 입장을 추가로 냈는데 네. 명백한 살인 혐의라고 해서 네. 다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이렇게 재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한 번 더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현재 입장을 고수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전에 한 번 영장을 기각할 당시에 설시했던 어떤 판시 사항들이 있을 텐데 가령 증거가 부족했다라든지 혹은 이 사건의 같은 경우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성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통해서 보완된 게 없다고 하면 또다시 기각을 내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이건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보통 이제 영장 실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실질심사 담당한 판사와 두 번째 재청구하게 되면 그 판사가 달라지는 것인지 같이 유지되는 것인지. 그것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법원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영장 담당 판사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재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판사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처럼 이제 큰 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담당 판사님들이 두 분 혹은 세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다시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영장 담당 판사님이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 어쨌든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좀 증거도 많이 모았다고는 하지만 네. 집중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을 좀 집중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수술할 당시에 과연 살아 있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과 저희가 추정하기는 살아 있을 것으로 당연히 추정하긴 하지만 이게 그 해당 대상자들을 형사 절차적으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뭘 입증해야 되냐면 수술 당시에 사산된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내외라고 하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더군다나 36주 태아라면 거의 살아있는 아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태 안에서 낙태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하고 이런 이유에서 36주 태아를 수술할 경우에는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병원장과 집도의가 이미 죽어 있었다, 사산되었다라는 주장을 할 경우에는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반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게 이 사건의 남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입증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송득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